자격을 취득. 자, 그러면 공인인사 정의는 자격을 취득만 기억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이 법은 우리 공인인사법을 말하죠. 따라서 우회구에서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사가 아닙니다. 그럼 단순형 이렇게 된 거예요. 공인인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낸 거예요. OX X죠.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포함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인사가 있어요. 이 자는 누구냐 하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사. 그러니까 이른바 서랍속, 장롱속, 거실벽의 공인인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자를 포함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개업공사인 공인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는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사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만약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개업 공인인사인 공인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소속 공인인사가 있습니다. 이 자는 고용된 공인인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이 자는. 자, 그래서 이 자에 대한 정의,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뒤에 갑니다. 뒤로 가서 먼저 보고 옵니다. 교재 지금 62쪽이죠. 자, 그러면 거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에요. 소속 공인인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그러니까 고용됐다는 얘기죠. 공인인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우리 소속 공인인사, 이걸 줄여서 소공사 또는 소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사인 자를 포함하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소공은 개업공사에 고용된 자를 얘기한다라고 기억하는데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자입니다. 그럼 중개 업무라는 게 뭐냐면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가 뭐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확인 설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확인 설명을 하는 업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줘야 돼요.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문서화 시켜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행위가 있죠. 여러 가지 중개 업무 활동 중에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중개 업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우리 법의 취지는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니까 개설 등록을 한 중개사무소의 사장님, 대표자가 개공이 직접 이걸 수행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죠. 근데 소공사가 이것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소공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개공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의 주체는 이건 개공이라는 얘기죠. 개업공사가 부담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괄호 속에 있는 말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음 주에 임원사원에서 정확히 공부하는데 요 중개법인의 임원은 이사 또는 감사를 얘기합니다. 다음에 사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 사원이라는 표현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합자나 한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에는 공인인계사인 자가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임원 중에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사야 됩니다. 그러면 임원 사원 중에 공인인계사 자격이 있는 자는 소공이라는 얘기죠. 소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소속공사의 종류는 다시 두 가지가 하나는 그 직원인 소속공인인계사가 있죠. 직원인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 사원 중에 3분의 1은 공인인계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원 사원인 소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는데 최근 시험에서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단순 업무만을 보조해도
단순 업무를 보조해도 이는 소속 공인인계사이다. OX. 맞죠?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 업무만 보조하든 중개 업무를 수행하든 무조건 소공이죠. 소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시험을 용어의 정에서 이렇게 응용하여 비틀어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으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공인인계사 정의는 자격 취득만 기억한다.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기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보죠. 그럼 기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60쪽에 있습니다. 자, 법제 2조 4호인데 기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럼 기업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개설 등록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 기업공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라고 하면 X예요. 왜 그러냐면 등록한 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거든요. 특히 법인. 이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고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기업공사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 등록은 다음 주에 공부하고 영업허가를 받는 게 바로 등록입니다. 그러면 기업공사는 종류라고 안 하고요. 종별이라 불러요. 그럼 기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기업공사가 있죠.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법인인 기업공사고 공인인계사인 기업공사가 있어요. 이 자는 공인인계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공인인계사인 기업공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기업공사를 개공 이렇게 부를 겁니다. 다음에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개공 중에는 중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용어예요. 이거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우리 현재 공사법에는 중개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기업공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중개인에 대해 묻고자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기업공사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중개인이다. 그럼 중개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 연역을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소개영업법 시절에는 중개업 진입을 위해서는요. 신고만 하면 진입이 가능했거든요. 이때 자격증 없이 신고하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중개업법이 있었는데 이 다음에 중개업법 시절에 초창기에 허가를 받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신 분들이 약 11만 명 정도가 있죠. 이 중에 중개인이 이제는 한 3,5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분들이 다름 아닌 중개인이다. 그래서 중개인은 분명한 개업공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인데 전부 다 등록증으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자, 그럼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 법인인 기업공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어요. 그럼 순수 중개법인은 다음 주에 우리가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공부하는데 법인의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 이것이 순수 중개법인이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특수법인은 역시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요. 특수법인에 대하여 우리 법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특수법인인데 대표주자는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지역농협은. 그래서 그 자를 바로 특수법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공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다음 여기 공인인계사인 기업공사와 중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은 법인에 대비했을 때 개인이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개인인 기업공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기업공사라는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 그럼 이들은 공인인계사인 기업공사나 중개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죠, 지금. 있고 없고 자격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주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언급만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이 둘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자격증 있고 없고는 뭐 따질 필요도 없고요. 업무 지역의 차이가 있어요. 업무 지역. 공인인계상개혁공사나 법인은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해요. 전국을 업무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물건을 모두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그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차이는 공인인계상개혁공사나 법인은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가서 낙찰 받아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중개인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격증에서 유래되는 차이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종별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용어의 정의. 중개보조원이 남아있죠? 63조. 자, 그럼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소공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했고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이자는 꼭 명심할 게 출발을 지금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고 있죠.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한테 고용된 거예요. 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들요. 이러한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다. 이게 꼭 나와야 돼요. 단순한 업무 보조가.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통칭하여 소공과 중개보조원 합쳐서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중 포함합니다. 그럼 잠시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 소속공인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죠. 그죠? 소공은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개보조는 이 확인설명, 설명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핵심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갔을 때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씁니다. 이분들을 실무적으로는 지금 명함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실장, 혹은 이사, 혹은 부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공인 실장님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실장님은 보조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죠. 근데 실무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해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소속 공인인계사는 확인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게 그래서 일단 보조원은 이렇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하고 중개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개인은 개업공사 중에 한 명이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